자, 들리시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화면이 근데 제가 보이나요, 지금? 화면, 네, 선생님 화면 잘 보입니다. 네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일단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문에 대해서 나갈 건데요. 그, 일반적으로 저번 시간에 특히나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수식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수식어에 대한 이해가 좀 명확하게 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여러분들이 이 수식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주어와 동사 찾기 요거에 대해서 찾기가 힘들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저번 주에 이렇게 정리해 줬었어요. 수식어는 뭐가 있다? 전명구에 대한 수식어. 요거 첫 번째 테마. 그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 패밀리. 그리고 형용사 패밀리에는 형용사가 있고 형용사 구가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 절이 있다. 요 형용사 패밀리. 특히나 여기 형용사 구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끝 전미사가 ab로 끝나거나 cal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형용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전치사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 위에서 배웠던 전명구 식구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분사도 여러분이 배우는 뭐 준동사의 게 분사죠. 근데 이 분사도 ed나 ing, 전치사, 전치사, 마찬가지로 명사 이렇게 요거를 형용사 구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도 그래서 정리한 게 이 분사식구 이렇게 해서 형용사 즉 수식어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 파트 전명구 수식어, 형용사 패밀리, 그다음에 분사식구 요거를 저번 시간에 일단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 저번 시간에 제가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다시 독해에 대한 거를 좀 볼 건데 저번 시간에는 제가 독해를 할 때 앞과 연결 이 앞과 연결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지문 중에 이 지문 마이너리티 있죠? 이 지문을 통해서 앞과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를 앞과 연결을 하면 당연히 이런 지시사 디스나 이런 것들도 되지만 대명사도 되지만 앞에 내용 자체를 계속 끌고 가면서 글을 읽어줘야 된다. 끌어오면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읽어줘야 여러분들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에 대한 문해력, 뭐 국어에 대한 지문에 대한 이해력, 독서나 이런 파트들 그런 것까지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연습들을 제가 시켜드렸고 자 오늘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제 수업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조금 좋아 호응을 많이 했었던 큰 글과 작은 글 알려드릴 거예요. 이 큰 글과 작은 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적인 글을 읽을 때 또는 국어에서 어려운 지문들 또는 좀 난해한 문장들 뭐 문장 구조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지문의 전개 방식 자체가 어려운 글들을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이 딱 요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문의 논지 전개 방식이거든요. 이 전개 방식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지문의 논지 전개 방식. 첫 번째는 오늘 배울 큰 글과 작은 글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줘야겠습니까? 해결책이 나와줘야겠죠. 반대로
해결책 나왔어? 그럼 당연히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작은 글 나왔어? 큰 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글, 큰 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 수업이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원인이 나왔다?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왔다? 그럼 원인이 나온다. 자, 요렇게 세 가지 논지 전개 방식을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저랑 같이 배울 순서 그리고 많은 요즘 상위권도 어려워하는 삽입, 문장 삽입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기를 좀 명확하게 해놓으시고 일단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수업할 때 이제 제 수업 자체가 그냥 듣다 보면은 계속 대답하고 하다 보면 체화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 수업마다 독해를 하면서 글을 읽을 때 이 큰 글, 작은 글, 얘들아 이거 문제지? 그럼 이거 해결책이지? 원인 나왔네? 결과 나왔네? 이런 식으로 계속 체화될 수 있게 지문을 읽어나가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요것만 일단 정리 한 번만 따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업을 들으실 때 노트 한 것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세요. 뭐 두꺼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노트에는 아니면은 뭐 얇은 노트로 두 권 준비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해주는 글을 읽는 이러한 개념, 독해 개념. 제 수업은 독해 개념이 그냥 구문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글을 올바르게 읽는 이런 방향성까지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플러스로 구문. 저는 구문을 문법 따로, 어법 따로 이게 아니고 실전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문들. 어떻게 적용을 하고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해봐 얘들아. 글을 읽는데 외국인들이 과연 뭐 가정법, 뭐 분사구문, 아니면 뭐 준동사,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따지면서 읽냐는 거죠. 안 읽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자체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한글 볼 때도 일축하다 뭐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철수가 학교에 갔다 뭐 이런 문장을 볼 때도 이거 주어다 이거 목적어다 뭐 갔다 뭐 동사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안 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결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글 자체를 너무 딱딱하게 문법적 또는 뭐 구문적 이게 아니고 요 문법이나 구문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데 독해의 즉 영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영어식 사고 요 연습이 될 수 있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학교 때 솔직히 배운 문법 답니다. 가정법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저는 근데 참고로 가정법 외우란 말 절대 아니에요. 제가 추후에 이제 가정법 설명해 주겠지만 가정법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뭐 혼합가정법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그냥 한 30분만 수업 이제 해주면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거든요. 참고로 가정법 같은 경우도 고1, 고2, 고3 모든 고등학교 특히나 예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옵니다. 수능엔 참고로 안 나와요. 가정법, 어법 절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어떻게 실전적으로 제대로 이해만 하면 선 이해 저는 어법적으로도 그냥 이해 선 이해되면 자동적으로 후회 암기 체화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체화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외우라는 것들 어휘들 이런 것들만 조금 체크를 하면서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능 평가원을 취재하는 기관이죠. 평가원이 사랑하는 어휘들 그리고 수능 독해할 때도 지금 정규 수업 때도 이렇게 내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런 어휘들도 그럼 어디에다 정리하면 되냐? 여러분들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노트 있죠? 노트에다가 첫 번째 노트에다가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아까 두 개 만들려고 했죠? 아니면은 뭐 앞뒤로 한 권 만들었다면 앞장 앞부분 뒷부분 해가지고 여기 첫 번째는 뭐 독해 방식 개념 그 다음에 평가 그 실전적인 그런 구문들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휘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요렇게 얇은 걸로 두 권 만드시거나 한 권 만드셨다면 앞에는 독해 개념 이렇게 뒤에 뒷장은 어휘 개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법책 필요 없습니다. 제 자체 교재 이제 추후에 나오면 내년 26년 버전으로 또 지금 제가 리뉴얼 중이거든요. 지금 올해 과정 말고 내년에 이제 또 새롭게 리뉴얼 중이니까 그걸로 이제 하시면 되고 노트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실전적으로 내신이나 수능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신 기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신 기간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 내신에 필요한 그런 것들 제가 자료 또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리면서 그렇게 시험이 나갈 테니까 원래는 자체 교재도 만들어요. 그래서 트리거 교재로 자체 교재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지금 남은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이나요? 여기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 자체 교재 트리거 교재가 있습니다. 요거에 이제 리뉴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신 교재도 지금은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변형된 것들 제가 또 다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내신 때는 또 이렇게 수업이 들어가요. 내신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뭐 선화 같은 경우에 선화 내신 기출 당연히 다 제가 분석해서 출제 포인트로 찝어 드릴 거고 플러스로 선화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학교들 전국구 다 분석합니다. 얘들아 이거 서술형이다. 얘들아 이거 어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통 출제를 찝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출제 외에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외의 문제들. 그런 외의 문제들은 결국에는 영어에 대한 력, 독해력, 문제 해결력 요런 것들을 이런 메인 주시면 돼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뭐 필기 잠깐 하실 분 있으면은 해주시고 뭐 귀찮으신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되고 찰칵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활성화되면 지금 쌤의 텐션을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텐션이 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히나 예고들을 제가 많이 맡아왔었거든요. 선화예고도 예전에 제가 잠깐 했었지만 집중적으로 보통 예고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예고 친구들이랑 텐션이 좀 맞더라고 쌤이. 그래서 우리 예고들 정말 파이팅 있고 그래서 그런 텐션들 제가 다 잘 맞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다 오프라인에서 합류해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저랑 호흡하면서 수업에 임해주시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이제 체감을 더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시고 제 본 수업에 현장에 참여하셔서 수업에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를 일단 여기다가 알려드릴게요. 학원에 문의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항상 학생들 Q&A 답변들은 다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조교들 안 쓰고 Q&A 답변 다 제가 하니까 수업 시간 외에는 제가 다 전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예요.
이거 저장해 주시고 여기다가 선아이고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뭐 연락처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뭐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 통화 걸거나 이렇게 전화로도 다 답변해 드리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제가 전부 답변해 줘요. 그러니까 카톡 먼저 미리 남겨 놓으시면 카톡으로 답변될 부분이면 답변해 주고 만약에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통화로라도 이해되게끔 최대한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요거 저장해 주시고 제 번호 알았죠? 그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 외에는 다 답변해 드립니다. 아셨죠? 요거 저장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나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 큰 글 작은 글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 큰 글 작은 글은 뭐냐면 얘들아 큰 글 작은 글은 자 큰 글 이거를 영어학적으로는 제너럴 스피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와닿지가 않을 거야. 전체를 포괄하는 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제도 일부분이야. 일반화된 글 이거를 큰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글 부연 설명, 상술 그리고 예시 이런 것들을 작은 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 보면 영어를 어려워 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 첫 번째 단어가 있겠고 두 번째 구문이 있겠고 세 번째 어, 어려운 논지 전개가 있겠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 큰 글은 뭡니까? 얘가 큰 글이에요. 이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작은 글은 뭐다? 이게 작은 글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일단 요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린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볼 건데 자 요거 이 지문 있죠? 요 지문 제가 펴주시고요. 2번 문제 2번 지문이죠? 저번 시간에 제가 배부한 프린트 있죠? 그거 이어서 나갈 거거든요. 요거 2번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시간을 잠깐 재줄게요. 여러분들 요 문제 편안하게 제가 타이머 재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최대 맥시멈 일단 처음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맥시멈 5분 드릴게요. 5분 제들 동안 5분 동안 풀어보고 빨리 푸신 분들은 빨리 푸고 본인 푼 시간 적어주시면 돼요. 옆에다가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 오셔야 좋은 게 쌤이 좀 더 여러분들 푸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줌으로 듣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일단은 문제점 파악하기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시간 되거나 하실 때는 학원에 오셔 가지고 직접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점 다 제가 체킹이 될 테고, 그다음에 뭐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온라인으로도 제가 이제 앞으로 뭐 결석했을 때 영상도 녹화 제공을 할 테지만 웬만하면은 현장에 참여하셔서 수업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풀만하셨나요? 풀만하셨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서 진짜 너무 지금 혼자 지금 학원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요게 있어요. 자,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걸 아포칼립스 나오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독해를 하실 때는 그냥 AN 하고 읽어 주면 돼요. 아셨죠? AN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컴마 있죠? 독해하시다가 이렇게 컴마 있잖아. 이 컴마도 수식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식어. 그러면 앞에 이 AN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얻었다. 개인이 동사가 됩니다. 야, 근데 뭐 해석을 쉬우면 하셔도 돼요. 시간 나오면. 근데 웬만하면 저 컴마는 해석하지 말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영화인데 어떤 영화야? 관사의 끝입니다. 생산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감독된 영화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FC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영화 AN은요, 얻었습니다. 널리 퍼진 대중성을 얻었습니다. 그럼 문장 구조가 우리가 보통 모든 영어 문장 구조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 사이사이에 수식어들 또는 부사구, 부사절 요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AN은요, 뭐 했습니까? 얻었습니다. 널리 퍼진 대중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AND가 나오면 항상 플러스를 치면서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 독해를 하시다가 또 나오지만 첫 번째 문장에 얘들아 A, AND, B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AND가 그리고 플러스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A 그리고 B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론자들과 환경론자들 이렇게 글이 펼쳐져. 엔드가 있으면. 그러면 뒤의 내용을 아직 안 읽어봤지만 뒤의 내용이 경제론의 관점과 환경론자들의 관점이 대립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마치 이런 느낌이야. 영화 볼 때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보거나 연극을 영화 같은 거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예고편 나왔을 때 또는 드라마 봤을 때 예고편 나오죠. 그럼 예고편을 보고서
있다가 다음 주에 맞아. 저 때 주인공이 뭐 그 어 여주인공을 또 남주인공을 만나려다가 갑자기 만나려는 순간에 갑자기 엔딩. 또는 저 주인공이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엔딩. 다음 편은 어떻게 되지? 예상을 하죠. 마찬가지야. 글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예상을 해 주시면서 글을 읽어 주셔야 좀 더 집중이 되고 글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A에는 영화입니다. FFC에 의해서 생산된 영화인데 이 A에는 얻었습니다. 뭐를 얻었어? 널리 퍼진 대중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뭘로? 좋은 이유로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for good reason 밑줄 쳐볼게요. 자, 앞으로 제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저와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체크인할 때 보라색은요. 앞과 연결 요런 거를 보통 표시할 때 이 보라색을 쓸 겁니다. 빨간색은 보통 이제 중요한 거 별표 요거 할 때 또는 뭐 파란색과 좀 차이점 나눌 때 빨간색 파란색 나누긴 할 거지만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설명할 때 그냥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어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보이네 노란색은 요거는 일단 제외할게요. 주황색 어법입니다. 또는 중요한 구문들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이제 내신 때 서술형, 어순배열 이런 것들 중요 문장 이런 것들은 제가 보라색으로 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폴골리즘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해야 돼. 좋은 이유로 대중성을 얻었다고 했죠. 좋은 이유로. 그러면 뒤에서 이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거죠. 좋은 이유로 대중성 나왔어. 자 그러고 나서 그 영화 나왔죠. 더 필름. 그럼 이 영화 뭐야? 앞에서 언급된 거 뭐밖에 없어요? AN밖에 없어요. 그 영화 뭐다? AN이에요. 영화는 뭡니까? 어댑션. 자, 우리 어댑트라는 단어 좀 기억합시다. 이 어댑트는요. 이 단어랑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 어댑트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면은 A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O죠. 이 차이거든요. A가 있으면 이 어댑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통 요건 알 거야. 적응, 적용하다. 근데 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어댑트가 각색 요런 의미도 있습니다. 각색하다. 그리고 어답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양하다. 정부, 정책 등 채택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 쉬운 팁은 항상 둘 중에 하나 헷갈릴 때는 하나를 제대로 외우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오 있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오니까 약간 입양 요거에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양하다. 뭐 아이를 입양한 거니까 아이도 그럼 뭐 선택한 거다 해서 채택해서 입양한 거다 채택하다 이렇게 외우시던가 알았죠?
너무 유치해요? 그럼 그냥 외우시던가요. 알죠? 근데 이건 구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알죠? 요거 혼동할 수 있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기본적이지만 정말 계속 나와요. 이 단어들은. 아셨죠?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 영화 아포칼립스 나오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색이래요. 누구의 각색? 제이씨의 소설. 제이씨의 소설 하트 오브 다크니스를 각색한 겁니다. 자, 이렇게 컴마 위치가 있으면 컴마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위치 이것은 그럼 뭡니까? 컴마 위치는 앞에 거를 봤죠. 자, 그리고 컴마 위치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면 컴마 위치와 위치의 차이는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치, 컴마, 위치. 자, 얘는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한적 용법 이거 솔직히 얘들아 몰라도 돼요. 필요 없어요. 얘는 계속 이어진다. 계속적 용법인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만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만 하면 된다? 해석. 해석만 매끄럽게 하는 연습만 되면 돼요.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위치 이하 하면 돼요. 근데 이 위치는 성격 자체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명사를 받는다는 거. 만약에 명사가 단수명사야. 당연히 단수명사야. 선행사가. 그러면 위치 뒤에 동사가 뭐를 써줘야 된다? 당연히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내신 때도 강조하겠지만 이거를 선행사와의 수혜일치라고 합니다. 이게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 선행사와 수혜일치 구분할 수 있겠어? 이걸 물어봐요. 선행사와 수혜일치. 자, 근데 이 컴마 위치는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컴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해석할 때 아까 말했죠. 얘는 컴마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냥 이어나가면 돼요. 쭉. 위치 같은 경우에는 위치 이하 하고 앞에 거를 계속 다시 붙여나가면서 글을 읽어주는 거고 컴마 위치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보면은 하트 오브 다크니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나가라고 뭐다? is setting is가 나오면 같다 set 배경이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컴마 위치를 이제 어법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컴마 위치는 그냥 위치와 다르게 앞에 선행사를 명사를 받기도 하고요. 앞에 선행사를 문장을 받기도 합니다. 자, 명사가 선행사인데 마찬가지야. 그럼 위치처럼 명사가 단수야. 그럼 당연히 단수 동사 써줘야 됩니다. 근데 앞에 선행사가 복수 명사야. 그러면 복수 동사를 써주면 돼요. 이게 선행사 수일치예요. 그런데 앞에 선행사가 뭐다? 문장이야. 그러면 명사절에 주어도 명사절에 주어면 단수 취급하듯이 문장이 선행사면 단수 취급해서 여기도 단수 동사를 써줘야 돼요. 요것만이 당연한 개념이지만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와 콤마 위치의 어법적인 특성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나갈게요. 자, 그럼 컴마 위치 하트 오브 다크니스는 배경으로 합니다. 어디에? 아프리카 전명구죠? 아프리카 콩고 전명구죠? 어디에? 말에 더 명사 오브 블라블라 19세기 말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소설과는 달리 원래 소설 누구야? 하트 오브 다크니스 앞에서 말한 거 얘와 달리 자 이제 누구 나옵니까?
그렇죠. 아포칼립스 나우는 배경으로 합니다. 어디를?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베트남 전쟁 동안에. 자,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배경, 시기, 대화, 다른 부차적인 세부 사항은 뭐했다? 변했대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딱 읽었을 때 이거 우리 얘들아 지금 이 문장 처음 나온 말이야? 아니면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까? 배경이나 시기나 대화나 다른 부차적인 세부사항 변했다. 자,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까 말했죠. 대명사나 이런 지시사만 앞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앞의 내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연결시키면서 읽어줘야 돼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죠. 그럼 그 배경, 시기, 대화, 다른 부차적 세부사항 바뀌었다? 앞에 있죠. Heart of Darkness는 아프리카 콩고를 배경으로 한다. 근데 원래 순서가 다르게 아포칼립스 나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다. 아, 그러면 눈치챘니? 얘가 그럼 뭐겠어? 작은 글. 그리고 얘가 뭐겠어? 큰 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나가볼게. 하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와 theme, 주제죠? 뭐의 주제야? 아포칼립스 나우의 주제는 같습니다. 뭐랑 같다? Heart of Darkness의 것과 같대요. 자, 이제 주제랑 내용의 이야기가 같다고 했는데 자, 여기 도우즈 동그라미.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도우즈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도우즈가 가리키는 거. 대명사는 항상 연결시키면서 가져야 돼. Heart of Darkness의 것들과 같대요. 자, 그럼 것들이니까 뭐겠어? 어떤 걸 가리킬까요? 대답 안 하시다가 본인이 꼭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도우즈가 가리키는 게 어떤 거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 바로 답은 Heart of Darkness의 이야기, theme, 주제. 예를 봤죠. 이야기와 주제. Heart of Darkness와 아포칼립스 나우의 이야기와 주제와 같다. 아, 그럼 얘들아 봐봐. 정리해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경이랑 큰 글이 배경이랑 시기, 부차적인 세부사항 바뀌었다. But 주제, 내용 같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부분 뭐였어? 이거 여기 여기 큰 글이었어. 앞에 나왔으니까. 앞에는 뭐다? 배경 달라졌다. 여기 작은 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제 내용 같다가 앞에 언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고요. 그럼 안 나올까? 아니죠. 그냥 안 나온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both 둘 다예요. 둘 다. 이거 접속사 아닙니다. 한정사로. 자, 둘 다. 그럼 둘 다 누구야? 아포칼립스 나우와 하트 오브 다크니스가 되겠죠. 얘네 둘 다 뭐한다? 묘사한다. 뭐를? 물리적 여행을 묘사합니다. 이것만 봐도 물리적 여행 묘사한다? 아, 둘 다 물리적인 여행 묘사한대. 이거 뭡니까? 주제나 내용이 같다는 거죠. 내용. 그럼 이거 뭐야? 작은 글.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얘에 대한 작은 글은 여기가 되겠고 얘에 대한 작은 글은 여기가 되겠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순서와 삽입을 결국 글의 순서 삽입은 너가
글을 간접적으로 쓸 수 있겠어? 이거 평가한 요소예요. 결국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글을 네가 구성할 수 있겠어? 간접 쓰기를 평가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수능적 글 읽기를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내시는 점수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 출제자의 눈이 되니까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체능 하시고 하니까 실기 준비도 하고 할 거 많잖아. 근데 제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이제 제가 예고도 많이 가르치지만 이런 예고들이 성적이 빠르게 올려줘야 돼요. 그 친구들 어떻게 수업 시간만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요때 하고 제가 최소한으로 외우라고 한 것들 단어 외워주시고 요것만 하셔도 성적 보장된다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열심히 실기 준비하시고 영어 성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따르면 그러면 이제 시간 세이브 되니까 다른 과목들 뭐 국어든 뭐 탐구든 이런 것들까지 시간 확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최소한으로 최대 효율을 누릴 수 있게 제가 수업을 다 구성해서 짜서 나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수업에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묘사합니다. 뭐를 묘사해? 자, 여기 보시면은 컴마 ing 체크할게요. 자, 이거는요. 분사 구문인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분사 구문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좀 독해 좀 한다는 친구들도 고1, 고2 친구들 중에서 고3 친구들도 분사 구문을 나왔을 때 해석하기 어려워해. 자, 근데 과연 외국인한테 내 친구한테도 리차드, 야, 그 분사 구문에 맞춰서 이것 좀 해석해봐. 이것 좀 말해봐. 이러면 뻑킹 이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해석할 때 원어민적으로 가보자고. 이 컴마 ing 예를 들어서 분사 구문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뭐였냐면 분사 구문은 부사절 요거를 분사로 바꾼 게 이 분사 구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사절의 접속사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부사절의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러고 나서 컴마 주어 동사야. 자, 요거에서 접속사 생략해 보고 싶어. 주어도 동일해. 주어도 생략했어. 그러면 모든 문장의 동사는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남는 동사 뭘로 바꾼다? ing, ed로 바꿔주는 것. 이걸 분사구문이었어요. 그래서 주어가 하는 거다. 그럼 뭐다? ing 쓰면 돼요. 주어가 당하는 거다. 그럼 뭐다? 이들을 써주면 돼요. 요게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독해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의 패턴 요거는 좀 정리해 주면 좋아요. 분사 구문 패턴 문장 구조 딱 세 가지. 이것도 다 노트에 정리해 두면 되겠죠. 첫 번째 블라블라 떠들고 ing 블라블라블라 컴마 이렇게. 두 번째 아니고 ed 마찬가지로 뭐 과거 분사도 시작할 수 있겠죠. 떠들고 컴마 요러고 뒤에가 주어 동사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부사절이 먼저 왔을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가 먼저 올 수도 있겠죠. 주어 동사 나오면 당연히 컴마 찍히고 ing 블라블라 ed 블라블라. 지금 이 2번이 그럼 뭐겠어 얘들아? 2번이 지금 요 지문이 되겠죠. 위에서 요 지문. 요건 바로 적용해서 해줄게요. 잠깐만 있어봐. 자, 그리고 3번은 뭐겠어? 3번은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ing, ed, 아이고 뭐야? 잠깐만. 요게 요게 있으면 이렇게
ing, ed, 컴마.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 ing랑 ing는요 90% 이상 분사구문 뭐뭐 하여 하면서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뭐뭐 하여 하면서 주어 동사 했다. ed면 되어 되면서 주어 동사 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똑같아요. 주어는 동사했다. 주어는 동사했다. 뭐뭐 하여 하면서 주어는 동사했다. 되어 되면서 여기도 똑같아. 주어는 하여 하면서 동사했다. 주어는 되어 되면서 동사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원리 자체가 분사구문이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80에서 90% 수능까지 모든 문장의 분사구문 해석 다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에서 20%는요? 10에서 20%가 뭐냐면 원래 부사절이 뭐야?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의 부사절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고. 뭐만 따지면 되냐? 남는 거? 결과도 있구나. 결과. 원인, 결과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뭐 때문에 또는 그 결과 이걸로 10에서 20%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80에서 90%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시고 이거 해석이 안 되면 그때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적용해 볼게요. 필기할 사람 잠깐 필기해 주시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자, 그러면 둘 다 묘사합니다. 물리적 여행을요. 뭐 하면서? 반영하여. 뭐를 반영해? 자, 우리 여러분들 봐봐. 지금 리플렉트도 결국에는 얘들아. 리플렉트란 동사를 뭐 한 거야? 개조한 게 리플렉팅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준동사라고 합니다. 자, 준동사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어려울 필요 없어요. 준동사는 뭐냐? 동사에 준한다. 이거 준동사라고 해요. 그럼 동사에다가 뭔가를 더했어요. 동사에다가 뭔가를 더했다. 이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준동사 투부정사 있고요. 동사를 명사화한 동명사 있고요. 방금 배운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사 개조했다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동사 앞에 우리 뭐 있니 얘들아? 동사 앞에 주어 있죠 원래. 주격보어 있죠. 목적어 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준동사도 동사를 개조한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자, 아이폰입니다. 자, 아이폰 제가 지금 16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 언제야? 6부터 샀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자, 아이폰 6 세대부터 썼어. 자, 그때는 잡수 형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자, 아이폰이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아이폰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럼 이제 잡수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이폰이 뭘로 바뀌어? 뭐 안드로이드를 이제 운영 체제로 따라가는 거야? 아니잖아. 아이폰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수록 계속 iOS 성분을 가져가죠. 아이폰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죠. 그럼 마찬가지로 동사도 동사 개조했다고요. 그게 준동사라고요. 그럼 준동사도 뭐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도 주어가 있으니까
준동사 앞에도 주어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준동사 뒤에 주격보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목적어도 있고 간접 목적어, 준동사의 직접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목적격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매 수업마다 준동사의 주어다, 준동사의 주격보다, 목적어다, 간목, 직목, 목적어, 목적격보와 하면 입이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나는 이 의미상도 와닿지가 않았어. 그럼 뭐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의미적으로 준동사의 실제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문장의 의미상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으로의 주어라고 준동사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의미상 주격보, 의미상 목적어, 의미상 간목직목, 의미상 목적어 목적격보 요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하나의 덩어리로 준동사 이 덩어리로 보는 연습이 된다는 거죠. 이걸 저는 그래서 준동사 식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의 글 읽기는 이거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봐요. 이렇게 한 덩어리 봐요. 근데 글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하나씩 봐요. 그러니까 느리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이제 알려드릴 식구 찾기들을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금 반영하여 내려간대요. 둘 다. 뭐를 뒤에 관사의 끝. 목적어. 반영하다도 목적어 있을 테니까. 뭐를 중심 캐릭터의 정신을 반영하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를 정신적인 여행을 반영하여 내려간대요. 강으로요. 그 다음에 to confront. confront는 뭐죠? 대면하다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준동사니까 강으로 내려간대요. 뭐 하기 위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뭐를? 준동사의 끝 정신이 이상한 K 캐릭터를 대면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제정신이 아닌. 그죠? 자, 이 캐릭터는 아까 컴마 위치 그리고 이것은을 배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K 캐릭터는 represent 나타냅니다. 뭐를? 관사의 끝. 최악의 측면을 문명의 최악의 측면. 아, 이 주인공이 나타내는 게 뭐야? 최악의 측면이죠. 뭐의? 문명. 그럼 이 글에 뭐야? 아, 주제 같다고 했으니까 아까 큰 글에서 주제 내용 같다. 주제가 같다에 대한 작은 글까지 지금 언급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by ing가 나오면요. 여러분 해석할 때 뭐뭐 함으로써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뭐뭐 함으로써. 그럼 뭐 함으로써야? by giving. 줌으로써. 그럼 기분은 대표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주다죠. 해서 어떻게?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뭐를 줌으로써? 배경을 줌으로써. 어떤 배경? 대이하한 배경.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contemporary 정리해 놓으세요. 이 부분. 첫 번째 동시대의, 두 번째 현대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은요. 수능과 내신에서 모두 나옵니다. 두 가지 뜻 모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동시대의, 현대의, 동시대의, 현대의, 컨템포러리, 동시대의, 현대의, 동시대의, 현대의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배경을 준대요. 어떤 배경? 대이하한 배경, 동시대인 배경, 시기죠. 그것이 방출될 시기에. 그럼 아포칼립스 나우가 개봉될 장한 시에.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제가 구문 하나 정리해 줄 건데 여기 보시면은
by giving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컴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앞으로 글을 읽다가 문두에 얘들아 문두에 by ing가 나오잖아. 그리고 블라블라 그리고 thanks to 블라블라 그 다음에 as long as although 이분은 뭐 생략되고 나올 수도 있어요. so 이런 게 나오잖아. 또는 when if 얘네가 문두에 나오잖아. 그럼 얘네들은요 전부 다 접속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근데 가짜 주어 동사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컴마가 찍혀요. 그리고 여기도 컴마가 찍혀요. 그럼 여기 컴마 있죠? 여기 컴마 있어 끝에가. 이 컴마 다음에가 이 문장에서의 진짜 주어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경. 그리고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이 주어 동사가 영어에서는 주절이라고 하고 주인공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이 주어 동사 또 파악하기가 쉬워지죠. 문장을 구성해서 보면. 그럼 봐볼까? 바로 여기 볼게. 줌으로써죠.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뭐를 줘? 배경인데 대디한 배경, 동시대인 배경. 그것이 시기. 그것이 개봉할 시기. 아 여기까지 컴마 찍히고 그렇지. 어디언스가 주어고 동사의 끝 얘가 동사가 되겠죠. 청중들은 경험할 수 있대요. 아 아포칼립스 나우 배경을 동시대를 배경을 한대요. 개봉할 시기에. 그래서 청중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identify, to experience. 그리고 여기 identify 별표 3개. 별표 3개. identify. identity는 ty로 끝나요. 이거 아니야. identify입니다. 첫 번째 확인하다. 두 번째 동일시하다. 세 번째 동질감을 느끼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뜻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거의 매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내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FY로 끝나는 거야.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중들은 경험할 수 있고요. 청중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를요? 자, 동사는 여러분들 동사는 상태냐 동작이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요. 상태냐 동작이냐. 자, 상태는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요. am, are, is, 비동사, 상태. 얘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동사. 이거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동사, 동작 동사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전치사가 바로 딱 나오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를요.
을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을을. 그럼 마찬가지로 to experience도 아까 배웠죠. 준동사니까 경험할 수 있고 be able experience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를 똑같이 해서 을을. 일반 동사니까 뭐를 준동사도 을을. 그것의 주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 그들이 가졌을 것보다 만약 그 영화가 빈칸했다면 가졌을 것보다. 자,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풀 때 얘네다가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항상 제가 이제 빈칸 요거 설명 끝나고 빈칸 트리거 설명을 해줄 건데 빈칸은 이 빈칸의 시작점, 주체랑 조건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돼 있는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 청중들이 되겠죠. 그들이 만약 그 영화가 빈칸했다면 가졌을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 then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then 다음에 빈칸은 요것보다 쉽게 이해하는 거잖아. 그럼 앞에 내용이 뭡니까? 앞에 내용이. 앞에가 뭐야? 여기가 뭐다? 여기 then 앞에가 바로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되겠죠. 배경이나 시기는 달라졌지만 주제 내용은 같다. 하지만 그러니까 뭐야?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복사한 게 아니죠. 각색은. 주제 내용은 같지만 배경이나 시기나 부차적인 세부상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야. 그럼 얘와 반대되는 내용을 골라주면 빈칸이라는 거죠. 그러면 청중들이 뭐 했다면은 빈칸할 수 있대요? 빈칸했을 때보다니까 빈칸했다면 이게 뭐겠어? 1번 볼까요? 글자 그대로의 각색. 소설을 글자 그대로 각색? 이거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 그죠? 그럼 그대로 붙여 쓴 거니까. 그럼 얘는 앞 내용과 대조를 이루죠. 다음 몇 번? 1번 끝. 자, 그 다음 볼게요. 원천인데 어떤 원천이야? 영감의 원천이야. 소설의 영감의 원천. 이렇게 선택지는 항상 끊어서 읽어주세요. 영감의 원천, 소설의 영감의 원천. 소설의 영감의 원천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이 소설의 영감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가 이 글에 지금 대조입니까? 아니죠. 소설의 영감의 원천이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왔고요. 지금 뭐 소설의 영감 원천 뭐 배경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원천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 내용이. 그리고 페이스풀 충실한 묘사 뭐의 묘사? 베트남 전쟁의 묘사. 베트남 전쟁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 전쟁과 대조를 이루는 걸 찾는 거야? 아니죠. 그 다음에 생생한 드라마티테이션 극화. 정신적인 여행의 극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과 비슷하죠. 지금 이거와 대조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충실한 해석. 뭐의 해석? 동시대 문명, 현대 문명의 충실한 해석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야? 얘도 아니죠.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 되시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문에서는 일단 요 단어는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나고 그냥 바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요거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배경 문장, 엑스트라 문장 있다는 거 알면 문장이 조금 더 매끄럽게 글을 바라봐 주겠죠. 그리고 제가 분사구문 해석 방법 패턴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꼭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해석 방법 요거.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준비해 주시고, 3번입니다. 준비, 또 5분 드릴게요. 시작. 음.
자, 볼게요. 어땠나요? 글은 아까 거보다 조금 읽을만 했죠. 읽을만 하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답 고르기 쉬웠나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과거 선배들도 요 지문, 어, 중학교 2학년들한테 풀라고 해봐도 쉽게 읽어요. 근데 답 고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단어, 구문, 뭐 어법 요런 거 다 해결되었다고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트리거 그리고 올바른 독해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러한 글 읽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암만 맨날 내신 때 그냥 외우기만 하고 하면 중학교식으로 하면 제한적이에요. 완벽한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하위권이었다 하면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한다 한도 빠른 성적 향상 이거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 할 수 있지만 이거 익히잖아.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들 진짜 여러분들 편해집니다. 지금 제가 고2 애들도 수능 1등급 나오게 하고 9월 모평 올해 고3 9월 모평도 난이도 꽤 높았고 1등급 잘 안 나왔고 작년 6월 모평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지금 작년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평가원 고3 그 수능 내는 기간 평가원 내는 거 6월 모평 1등급 비율이 1%도 될까 말까예요. 거의 0. 체감적으로는 0.8% 0.7%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난이도에서도 1%가 그럼 1%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올바른 이 트리거와 독해력을 체화시켜 줘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더 빈칸 추론에 대한 트리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리하실게요. 빈칸 추론의 트리거. 이 빈칸 추론에 대한 트리거는 뭐냐면 우리 예고 친구들이 수학을 안 하려나? 자, 우리 예전에 수학 중학교 때도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이 같다 아니죠? 뭐야? 약, 대략 또는 유사하다의 의미예요. 이 빈칸 추론은요, 결국 뭐랑 유사하냐면 일치 불일치와 또는 제목 주제와 유사합니다. 이게 빈칸 추론의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제시할 말이에요. 근데 이 빈칸 추론 결국 그럼 뭐냐? 일치 불일치 제목 주제 유사한다면 선택지를 달리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빈칸도 결국 어디에 있어? 이 빈칸? 여기 선택지에 있어요. 그럼 이 선택지도 결국에는 원문이었겠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어제도 말했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100점 한 개도 틀린 게 없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선택지 달리 표현도 결국 뭐다? 표현 다르지만 의미 같다는 표시예요. 그럼 어떻게 달리 표현하냐? 딱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비유적,
대조죠. 그리고 그대로. 우리 아까 바로 앞지문에서 했던 게 뭐야? 대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랑 그대로에 대한 것들을 볼 겁니다. 자, 근데 이 빈칸은요, 뭘 파악해야 되냐면, 빈칸에 주체, 빈칸에 조건, 이것까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거 파악 안 하시면 해석 다 하고 나서 틀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꼭 주체랑 조건 파악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노트나 이런 데 정리해 놓으세요. 빈칸 추론의 트리거입니다. 요거 일단 적어놔. 그리고 어렵게는 요렇게 짬뽕 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되셨나요? 갈게요. 여기 볼게요. 얼마나 many of는 자 앞으로 many of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돼. many of, much of 그러면 그냥 많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많은. 자, 얼마나 많은 점심들을 대디합니다. 너가 먹은 점심들. 그리고 여기 오버 있죠? 자, 오버 단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버 사전에 치면 막 정말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만 정리하고 외워 놓으세요. 오버. 아, 저번 시간에 정리해 줬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뭐뭐 위에 뭐뭐를 넘어서 뭐뭐를 초과하여 뭐뭐를 지나쳐서 그리고 게임 오버 끝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정말 자주 나와요. 뭐뭐 동안 그리고 요것도 뭐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볼게요. 자, 얼마나 많은 점심들을요. 뭐였습니까? 너가 먹은 점심들. 지난주 점심에 대해서 can you recall? 너 상기할 수 있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너 기억해? When you ate today. 오늘 너가 먹었던 것을 기억해? 자, 이렇게 얘들아 여러분도 이것도 있어요.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석을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이 what은요. 만약에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이 동사의 어미 있죠. 첫 번째, 뭐뭐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두 번째, 뭐뭐 했는 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 같은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일 때 쓰는 거거든요. 간접 의문문. 이 간접 의문문은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명사절일 때 써요. 명사절은 어디에 쓰여?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간접 의문문도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왔을 때 명사절로 쓰인다. 그때 뭐뭐 했는 지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 요걸로 해석하거나 이게 어색하면 뭐뭐 했는 지로 해석하면 돼요. 의문사 해석해 주시고 주어 동사 한 것. 의문사 해석해 주시고 주어 동사 했는지 이렇게. 그럼 볼게요. Do you remember? 너 기억해?
What you ate today. 오늘 너가 먹었던 거, 오늘 먹은 것 기억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I hope so. 나는 희망해. So 그렇기를. 슬슬 놀린 거죠. 너 점심 먹은 거 기억해? 지난주에 대해서? Do you remember? 너 오늘 먹은 거 기억해?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잖아. 오늘 먹은 거 기억해? 지난주는? 오늘은? I hope so. 나는 너가 오늘은 기억하기를 희망한다. 어제는? I bet. 나는 확실합니다. 자, 이것을 take. 자, 여기 take도 좀 정리해 줄게요. take 사전에 치면 40개 이상 나옵니다. 오벌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 take는요, 여러분,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가지다. 두 번째, 먹다. 세 번째, 데려가다. 데려오다. 네 번째, 행하다. 어떤 조치를 취하다. 그 다음에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무엇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걸린다고요. 뭐가? 약간의 봐봐 이제 모먼트도 자체가 뭐야? 시간의 개념이에요. 약간의 노력이 걸릴 거라고 나 확실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What about the day? 그날은 어떻니? 어제 전날은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어제 전날 그럼 뭐야? 엊그저께는 어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엔 일주일 전은 어때? 그것은 not so much. 아니다 데디아가 너의 기억 지난주 수요일 점심의 기억이 사라진 건 아니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세미클론 있는데 앞으로 독해하다가 세미클론 반만 세미클론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클론, 이거는 하이픈. 얘네들이 나오면 해서 어떻게?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뭐하다면은 if 지금 접속사 강조된 거죠. 그냥 이게 똑같이 쓰는 거야. 그냥 컴마니까. 만약에 공급된다면 올바른 단서가 공급된다면 뭐와 같은 like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어디에서 너가 먹었는지와 같은 또는 누구와 너가 그것을 먹었는지와 같은. 아, 그러면 이게 뭐야? 아까 문장 사이에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큰 글과 작은 글이 있었듯이 하나의 문장 내에도 큰 글과 작은 글은 존재합니다. 라이트 큐. 이 단서가 뭐예요? 이 단서. 얘가 바로 뒤에 작은 글이 단서들이죠. 어디서 너가 먹었는지, 누구와 너가 그것을 먹었는지. 이게 단서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너는 상기할 수 있대요. 와디아를요. 너의 접시에 있었던 것을 상기할 수 있대요. 오히려 이것은 어려워요. 뭐 하는 게? 기억하는 게. 지난주에 점심을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뇌는요, 채워져 있습니다. 뭘로요? 모든 다른 점심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즉, 너는 해왔대요. 에버 같은 경우도 요것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에버, 에버. 뭐뭐, 뭐뭐 이전에.
한 번이라도 늘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정도 알아주시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늘. 너 이전에 먹어봤니? 뭐를 먹어봤어? 또 다른 점심들과 같이. 그죠? 이전에 먹어왔던 이러한 점심들. 그죠? 요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점심도 있고 화, 수, 목, 금, 토가 있어. 그리고 지금 뭐 요번 주 월요일이야. 근데 수요일 점심, 지난주 수요일 점심을 기억하려고 해. 근데 뭐도 있다? 목도 있고 금도 있고 토도 있고 이런 점심들, 일도 있죠. 일도 있고 이런 점심들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점심을 기억하기 어렵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웬이 문도에 나오면 작은 글이라고 했죠?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범주로부터 어떤 범주? 대대한 범주. 포함하는 범주. 그럼 여기도 봐봐. 아까 배운 거. 앞에가 뭐야? 카테고리 단수 명사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뭐에? include에다가 s를 꼭 붙여줘야 된다고. 이게 선행사와의 수일치예요. 자, 범주들로부터 채워져 있어요. 어떤 범주? 포함하는 범주. 많은 예시들. 자, 이렇게 as 있잖아? 그럼 앞에 as는 무시하셔도 돼요. 많은 예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점심과 같고 와인들과 같은. 그래서 많은 이 기억들은요. 경쟁합니다. 뭘 위해? 우리의 주의를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억들은요. 뭐합니까? 오브이야. 지난주 수요일 점심이 뭐한 게 아니다? 동사의 끝. 반드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가 부족하다는 거죠. 빈칸이 부족하대요. 이 빈칸이 그럼 부족하다는 건 뭐야? 빈칸? 빈칸? 빈칸이 부족하다? 빈칸이 부족하다? 빈칸이 부족하다. 빈칸이 부족하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난주 수요 빈칸을 주시 뭐야? 지난주 수요일 점심이 사라진 거 아니래요. 사라진 게 아니고 너가 뭐가 부족하대? 빈칸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부족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빈칸은 결국 기억을 못하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럼 우리 반대로 아까 뭐 있으면 기억하고 싶다고 했어? 뭐 있으면? 어디서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단서 있으면 기억하고 싶다며. 그럼 기억을 못한 이유는 뭐가 없다? 단서가 뭐 하기 때문에 조건 있잖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기억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 골라주면 돼요. 볼까? 선택지 의미 단위로 끊어주라고 했어요. 채널. 어떤 채널? 그것을 흐르게 합니다. 어디로? 수영장으로.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1 있죠? 이 2이 뭐겠어? 2이 수요일이겠죠. 수요일 점심을 수영장으로 흐르게 한대요. 일상 기억의 수영장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죠. 일상 기억의 수영장으로 흐르게 하는 채널이 부족하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항상 일치불일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선택지를 넣었을 때 결과도 생각해봐야 돼. 수요일을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기억은 뭐야? 수요일이야. 근데 이 수요일 기억을
다른 기억들에 넣어버린대. 월, 화, 수, 목, 금, 토. 여기 있으면 뭐 1도 있으면 여기에 넣는 게 부족하대. 그럼 어떻게 돼 있니? 율로 넣는 게. 그럼 어떻게 돼? 넣는 게 부족하면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수요일 기억으로만 지금 넣는다는 거잖아. 이 기억을 여러분 기억을. 그러면 기억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죠. 그러면 1번은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죠. 2번은요. 올바른 미끼가 부족하대요. 어떤 미끼? 그것을 당기려는 점심 기억의 바다로부터 당기는 미끼가 부족하대요. 그럼 여러분 점심 기억의 바다로부터 당기는 미끼가 부족하다. 이거는 뭐예요? 점심 기억의 바다로부터 당기는 미끼? 라이트 훅 미끼. 아까 말했던 단서 후크 부족하다. 그럼 뭐야? 비유적 표현으로 지금 바꾼 거죠. 미끼라는 걸 통해서. 이게 부족하니까 기억을 못한 거다. 자, 그 다음에 풀. 그것을 수요일을 또 다른 점심 기억에 붙이려는 게 부족하대요. 풀이 접착제가. 그럼 여러분들 이 그루는 뭐예요? 그루? 접착제. 수요일을 또 다른 점심에 붙이는 게 부족하대. 그럼 여러분 봐봐. 또 다른 거 그럼 마찬가지로 1번이랑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도 뭐야?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캐퍼시티는요. 수용 능력이에요. 기억 수용 능력. 잠자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하나 참고로 알아주세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동명사로만 해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세요. 상자인데 어떤 장사? 잠자는 상자. 잠자는 뭐를 상자야? 잠자는 기억 상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기억 수용 능력이 부족하대요. 어떤 능력? 유지하는 능력. 잠자는 이 기억의 상자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야. 아까 너의 기억 사라진 게 아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 못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충분한 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더 넘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조금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개념이냐 어법이 더 넘버 오브와 어 넘버 오브가 있으면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거거든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넘버 오브와 어 넘버 오브. 예를 들어서 둘 다 일단 복수명사가 일단 오거든요. 일단 설명 먼저 들어봐요. 필기 제가 할 시간 줄게요. 이거는 근데 알아두셔야 돼요. 간간히 내신에서 어법부터 나오니까.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 더 넘버 오브는요. 우리 복수명사니까 그냥 예시 똑같이 그냥 스튜던트 학생, 학생들 요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더 넘버는 뭐야? 얘들아? 수야, 수. 학생들의 수죠. 그럼 얘가 생각해봐. 학생들의 수니까 수 자체는 뭐야? 전체적인 그 하나의 그 단위 개념 느낌이에요. 그럼 학생들의 수가 증가했다. 학생들의 수가 감소했다. 그럼 주어는 누구야? 이 더 넘버. 이 수가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주어가 돼요. 이 수 자체는요. 더 넘버 자체는요. 그러니까 뒤에는 단수 동사가 온다는 거. 하지만 어 넘버라고 있죠. 얘는요. 많은 이란 뜻입니다. 어 넘버로브는. 많은 그럼 뭐겠어? 학생들. 그럼 이 뒤에 스튜던트 스가 주어야. 그럼 스튜던트 학생들이니까
복수죠. 그래서 복수 동사가 온다고. 이걸 외우지 말라고.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왜 외우고 있어? 저는 주입식 교육 정말 싫어요. 그냥 이해할 건 이해하면은 그냥 되는 거. 외울 필요 없는 거. 그냥 필기 한번 해놓으시고 복습 한번 하면 뭐 어려울 거 없다. 근데 중요하다. 시험에도 간간히 나온다. 왜냐? 이거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일치는요. 내신과 수능에 그냥 전형적인 꽃밭이에요. 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필기 좀 해주시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볼게.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봐봐. 해석 어떻게 하면 되면,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수죠? The number of, 그 수. 그럼 이렇게 되면 돼요. 수. sufficient가 뭐야? 충분한이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small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눈치 깠지? small. 적은 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적은 수. 그렇죠? 어려울 거 없어. 그럼 수인데 어떤 수야? 어떤 수야? 아까 배웠죠? 오브 다음에 미안해. 전명근 아니었네. 자, 그냥 마찬가지야. 그럼 수 자체가 오브이야. 경쟁자들의 수죠. 경쟁자들의 수. 경쟁자들의 수 어디에서? 전투에서. 뭘 위해서? 전명 해석 어려울 때 그래서 전명구만 가로쳐요. 주의 경쟁에서 경쟁자들의 수가 뭐한다? 경쟁자들의 수가 부족하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수요일 점심 기억해야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기억들이 없어. 오히려 좋은 거지. 수요일 기억만 남으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결과를 넣어봤을 때 당연히 그럼 뭡니까? 5번도 틀리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 2번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웬만하면 제 수업 시간에 대면으로 더 해야지 더 와닿게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여러분들 답도 안 해주시고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이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셔도 되고요. 카톡이든 아니면은 전화를 해주시거나 하여튼 제발 좀 이거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신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고1은 특히나 수능 그리고 고2도 마찬가지로 최소 맞추고 고3도 최소 맞추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정말 제발 여러분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것들이요. 제대로 이러한 방향성대로 글을 읽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독해력, 내신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친 친구들의 대부분이 단기간에 성적이 올랐다는 이것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모든 학생들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지금 한 것들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주시고 일단 한번 집에 계시죠? 집에서 복습 도시 이거 끝나고 오늘 이제 곧 마무리할 거거든요. 지금 더 질문 나가기 좀 애매해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야. 정리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오늘 딱 제가 하나 두 개 디테일하게 나갔습니다. 요거 복습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드가 있다면 그 파일로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거기 학원 측에다 문의하시면은 파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다시 하나 새 걸로 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셔가지고 요거 새 문제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저번 시간 했던 거,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거. 그럼 봐봐. 우리 저번 시간 이거 했고, 그다음 앞부분에 그 농부 얘기 우리 저번 시간에 농업에 있는 거 줄어든다 그거 했었죠. 그거까지 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리마인딩 연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마인딩 이거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시고 떠올려 보는 거야. 떠올려 보는 거. 만약에 전체 한번 딱 읽고 떠올려 보면 좋지만 이게 안 돼. 그러면 한 문장 읽고 떠올려 보기. 두 문장 읽고 떠올려 보기. 전체 읽고 떠올려 보기. 이거 하시라고. 아셨지 얘들아? 이거 돼야 돼요. 아셨죠? 이거 연습이 돼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외고 친구들 제가 이 연습 다 시키고 정말 극상위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독해를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되니까 아시죠? 제가 하는 방향성대로 따라와 주시고 혹시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아시죠? 카톡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해가지고 저랑 계속 소통하시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자, 그럼 오늘 했던 것들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정리 좀 가볍게 좀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러분들 단어 자체가 뭐 배웠어? 이거 외우라고 했어. 케이크. 요 정도 외워주셔야 돼. 가지다, 먹다, 데려가다, 오다, 행하다, 지하다. 시간이 나오면 걸리다의 의미 테이크 배웠고 이거 외우셔야 돼. 공책 정리해 놓으셨어야 돼. 따로.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 옆에다 똑같이 한 것들을 따로 공책에다가 이제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그 얇은 공책에다 정리를 해주시고 자 5번 위에 넘어서 초과하여 지나쳐서 끝 동안 뭐뭐에 대하여 요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에벌은 뭐뭐 이전에 한 번이라도 늘 이런 의미라는 거 알아주시고 many of much of도 어떻게 많은 해석해 주면 되고 그리고 오늘 identify 진짜 외우셔야 된다. 확인하다, 동의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오늘 큰 글, 작은 글 이거 배웠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질문에 적용되는 건 하셔도 되고 국어에서도 적용되는 거 해보셔도 돼요. 아셨죠? 그런 것들 하나씩 될 거니까 그리고 A and B 플러스의 의미도 있지만 대조를 가리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다른 것도 많이 배웠는데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 할 테니까 요것만이라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만 맞아요. 미안해. 그리고 동사는 상태 동작이다. 상태는 그냥 가져라. 요거 배웠습니다. 요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사구문 제가 해석 방법 알려드렸어요. 분사구문 ing 그리고 ed. 그러면 하여 하면서 ed면 되어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나머지는 뭐라? 뭐뭐 때문에 10에서 20% 또는 그 결과 이걸로 해석을 해주면 분사구문 끝. 되셨죠? 그리고 제가 그 by부터 ing부터 thanks to부터 접속사까지 이거 주어 동사 요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봐봐 지금 이렇게 저 또한 좀 떠올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떠들었던 것들을 이게 리마인딩이에요. 이러한 연습들이 계속 돼야 아웃풋에 계속 하란 말이야. 오늘 배웠던 것들 리마인딩 해보고 그러니까 인풋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도 끄고 제 수업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집에서 그럼 마이크 끄시더라도 혼자 대답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거 뭐지? 했을 때 틀려도 되니까 대답하세요. 그리고 수업에 참여할 때도 대답하시고 만약 대답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라도 대답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를 배우더라도 정말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오래 기억날 수 있게 배워가거든요. 그래야 이 교육학적으로 그럽니다. 인풋과 대본을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기 때문에 교육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제가 공부를 했던 것 부분이기 때문에 영문학 전공할 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여러분들 실기 준비하시기도 힘들잖아, 벅차잖아, 할 거 많잖아, 그죠? 힘들지 않나? 재밌나? 아무튼 공부 우리 좀 힘든 공부들 조금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촉매 역할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할 테니까 수업 시간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아까 위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이죠? 겁나 크게 해줘야지. 되죠? 오케이. 참고 바로 치우고 제 번호니까 이름 기억하기 쉽잖아. 쌤 이름 유재석 아셨죠? 본명입니다 이거. 알았죠? 저장해 주시고 알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굿바이 사연하라.